춘천 한마음교회가 하계 수련회 열고 320여 개 교회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활복음을 강조하며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 된 현장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세계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이슬람에 관해 알아보는 특집 기획 이슬람. 오늘은 박종상 목사와 함께 살상과 관용의 메커니즘 지하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남자 교사들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교육 현장의 성범죄,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관재 목사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 광복절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통일의 어머니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때 한국교회는 기도로 그 바람을 한데 모으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8월 9일 이번 주일 오후 3시 30분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가 열리는데요. 분단과 분열을 넘어 하나된 한국교회, 하나된 한반도의 꿈을 한 단계 앞당기는 시간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여름 수련회 시즌을 맞아 각 교회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활복음을 강조하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전국 320개의 교회가 참여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본당이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여름 수련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강사인 김성로 목사의 강의에 집중합니다. 2년 전부터 한마음교회 수련회에는 전국을 비롯해 해외에 있는 성도들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20여 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수련회의 열기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로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초대교회를 세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한국교회가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면은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지금 십자가에 머물러 있잖아요. 부활을 지금 끝까지 강조하는 것은 이 교회마다 다시 한번 초대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원하는 거죠. 근데 부활의 신앙이 돼버리면은 뭐냐면 젊은이들이 우선 교회 오게 되고 아주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에서는 김성로 목사의 부활복음 강의뿐 아니라 부활의 표적을 붙들고 삶의 변화를 체험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부활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목회 현장에서 부활복음 선포를 다짐했습니다. 여기 부활신앙을 접하고 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그 신앙이 우리에게 심어주니까 여기 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늘 기쁜 것을 경험합니다. 1년에 시골에 50여 명 모이던 우리 교회가 1년에 80명 이상 교회가 등록이 되어지고 주일날 100명 이상 성도들이 부흥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김성로 목사의 설교와 복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은 성도들의 간증은 타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부활의 주께 굴복되고 너무나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작년에 6월 달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2달간 체류하면서 수련회도 다 참석하였고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기쁘고 정말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8일까지 진행되는 춘천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가 교회를 깨우는 역동적 복음의 능력인 부활복음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이 함께하는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희망,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의 새날을 주소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에는 약 3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준비위원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이영훈 목사가 맡게 됐으며 예장 합동과 통합, 기감에서 각 한 명씩 목회자가 7분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생생하게 전하는 최첨단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전시된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The museum greets visitors with a profound introduction, stunning areas of Israel, while a map traces the land given by God to the 12 tribes, all set to originally scored music. The museum uses state-of-the-art technology. For example, this area is one of the largest touch panel exhibits anywhere in the world. Touch one of these panels, and you can find out more information about Christian Zionists throughout history. The modern features like video mapping aim to tell new audiences one of the most compelling and often unknown stories about modern Israel, the role of Christian Zionism.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addressed this history in a 2012 speech. I don't believe that the Jewish state and modern Zionism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Christian Zionism. I think that the many Christian supporters of the rebirth of the Jewish state and the ingathering of the Jewish people in the 19th century made possible the rise of Jewish Zionism. American Mike Evans built the museum to spread the word of Christian Zionism's place in history. Wanting a home for Christians to celebrate their heroes and their history. I found no place in Israel where Bible-believing Christians can go to, and they have heroes and they have history. The museum is based on years of research and this 2-volume set written by Evans. There's so many of them. I mean, if you just take George Bush, 1844, this guy was a Hebrew professor, and he wrote a book that sold 1 million copies on the restoration of Israel. And yes, his 2 relatives were U.S. presidents. Others like Ord Wingate formed the first Jewish fighting unit in nearly 2,000 years, the beginning of the Israeli modern army we see today. Women like Corrie ten Boom and her family. The Nazis killed her father and sister, and she suffered in a concentration camp because they hid Jews during the Holocaust. And Swedish diplomat Raoul Wallenberg faced death to save Jews. In the dead of winter, Wallenberg joined the thousands of Jewish prisoners in the death marches to Auschwitz, trying to save anyone he could. What was it that to face death? I realized, number one, it was their Bible. They had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living Lord, and they loved the Word of God, and they were willing to commit their life for it. And with the Word of God came promises to the Jewish people. Those scriptural promises are woven through the exhibits, from Ezekiel to Isaiah to Abraham. According to the ancient writings, one day God appeared to Abram and spoke the words that would give birth to the nation of Israel. For visitors, the experience is wow. It's an experience like no other. I mean, you go in there and it's interactive. You'll learn a lot of things that you probably never even learned. I thought this was one of the most impressive things I've seen in Israel in the time that I've been here. Many never knew the history and now want to tell others. I am going to tell everyone that I can think of, people in my synagogue, to come here to see how this beautiful land of Israel was not built just by the Jews, but by the Christians and the wonderful people who risked their lives to make us a homeland. For Evans, the museum lets the Jewish people know that although enemies surround Israel, they're not alone. They see Auschwitz and what they went through, and they see the alienation in the world today, and they come through it and they say, we're not alone. There's Christians who really love us. And it's just amazing to see that. It gives me hope. I'm not alone. That's enough. Chris Mitchell, CBN News, Jerusalem.
매주 이 시간 특집 기획 이슬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박종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만나면서 계속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탈레반의 지도자로 알려진 오마르의 사망 관련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오사마 빈 라덴 또 오마르 이런 사람 모두 이슬람 국가 건립이라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IS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추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이슬람의 뜻을 둔 사람은 누구든지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이슬람 국가가 그렇게 간단하게 세워지는 건가요? 어떤 한 사람이 이슬람 국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예. 이슬람 전통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슬람 국가는 지하들을 통해서 세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이 확장해 나갈 때 무함마드가 한 지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들면은 우선 지하들을 행하기 전에 그 지하드 대상자의 마음을 지하들을 통해서 먼저 이해하도록, 그러니까 지하들을 이해할 때는 대상자가 어떻게 지하들을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로다가 우선 권고하고 글로다가 확정하고 또 그런 것이 이제 수용되지 않을 때에 알라 이름으로 이제 무력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이제 순서를 밟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또한 이제 권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말하는 관용인데 지하들 행하는 무슬림들이 반드시 관용을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그 관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 무함마드가 시작할 때 유대교인이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든지 그들의 신앙과 이제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란 그 2장에 보게 되면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9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강요 없다는 내용이 이제 소위 말 살해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알라는 이제 관용적이고 자비하다는 이제 그런 말로 대체되면서 앞에 있는 말을 이제 폐기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살해와 관용이라고 했는데요. 관용이라는 말도 있고 또 살해. IS 행태를 보면서 그런데 관용을 떠올리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이 있어서 그나마 지하드가 통제된다는 거네요. 사실 무자히딘들 이제 지하드에 참가한 사람들이나 또 탈레반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얘기를 해볼 때 제가 당황스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네들 굉장히 관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많이 관용적이고 배려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실제 저도 뭐 일면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모슬림들한테 많은 도움도 받았고 또 그들과 얘기하면서 그들의 환대도 제가 많이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관용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적인 관용을 얘기할 때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근거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이제 모함마드하고 이제 메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결국 이제 메카에서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밀려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메카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오냐면 메카 사람들이 무함마드에게 당신들이 우리 믿는 종교 한 1년만 믿어봐라. 그러면 우리도 당신이 얘기하는 그 알라를 우리 1년간 믿겠다. 이제 그런 이제 타협의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시험이죠. 그럴 때 무함마드가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합니다. 거절을 할 때에 그가 한 말이 재미있는데 꾸란에 이제 109장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에게는 너희의 종교가 있고 나에게는 나에게 종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중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무자히딘 탈레반들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얘기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사이 바디니 후드 무사이 바디니 후드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된 것을 실천하면 되고 예.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것을 실천하면 예. 된다 하면서 예. 서로 강요하지 않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들 예. 사회에 깔려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관용과 살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런 관용이 정치적인 그 목소리하고 종족 생존 보존과 맞물려서 예. 폭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사실 이슬람 초기서부터입니다. 예. 관용을 얘기하더라도 실제 관용은 지하드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일종의 회유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슬람의 지하드를 보게 되면은 뭐까지 비교해서 볼 수 있냐면은 1979년도에 베트남 전쟁과 관계돼서 지옥의 묵시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예. 거기에 그 호러 공포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쟁 그 자체는 카오스 혼돈이면서 공포가 그 안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지하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하드에서 관용을 빼게 되면 남는 것이 뭐냐면 공포입니다. 호러입니다. 예.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슬람을 절대로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지하드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집단이 없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이슬람의 지하드가 예. 무력으로 나타날 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요즘 들어 이슬람의 지하드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그럼 있나요? 요즘 뭐 테러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이슬람 지하드를 연구하면서 예. 이제 미국 그 이제 국무부에 그 대테러 조정국이 있는데 해마다 예. 외국 테러 조직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올려놓습니다. 예. 보통 한 40여 개 정도 올려놓는데 그 중에서 한 30개 후반, 한 7, 8개 정도 뭐 대부분이 다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과 관계되는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사이버 지하드, 사이버 지하드가 있는데 지상 지하드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요즘 이제 그 학문적으로나 전문 용어로 글로벌 지하디스트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사이버 지하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지하드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비즈니스 하게 되면 이 용어가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적인 그런 개념의 지하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슬람 초기서부터 이 아랍 문화, 그다음에 이슬람이 태동할 때부터 상업적인 또 무역과 관계되는 그런 그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비즈니스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이제 예로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모슬렘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주해서 살 때에 아랍 문화가 아니래도 하루에 5번씩 그들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왜 저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할까 하는데 이 도시 중심으로 형성된 이 상업과 무역의 특성상 서로 거래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때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타이밍 시간대에 맞춰서 종교적인 것과 연결해서 메카를 향해서 그 기도하게 하지 않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참 묘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만큼 사실 비즈니스는 이슬람 지하드에 있어서 저번에 깔려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보게 되면은 저도 이제 NGO 활동도 이제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인도주의 사업을 사실 모슬림들이 많이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일면에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무력 지하드, 무력 테러를 은폐하고 위장하는 방법으로 저것이 사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알카이다하고 관계됐을 때 이제 몇몇 의사들이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있던 지역에서 가까이에서 이 사람들이 의료 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료 활동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알카이다의 핵심적인 그런 그 활동의 분야라고 하는 사실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또 교육 분야도 지하드의 일종인데 이슬람권에서는 이 무슬림들에게 교육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내가 교육 분야에서 내가 활동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육은 절대 비모슬림에게 주지 않은데 철저히 그것을 통해서 잠재적인 지하디스트, 무자히딘들을 양성해 나가는 그런 볼 수 있고 또 요즘 보면 이제 언론 매체도 아주 유용하게 그들이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가
그 참수의 동영상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예.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언론 매체에 다양하게 모슬렘들이 이제 지하드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서구 문명의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기 말을 잘 들으면은 관용을 베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차없이 살상하는 지하드라고 하니까 참 이거 안타깝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분은 그런 것은 이슬람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책자가 나온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본래 이슬람은 그런 것입니다. 본래 이슬람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하드 얘기할 적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을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꾸란 9장에 있는 것처럼 살상과 관용 이 두 가지 메커니즘만 보더라도 이슬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살상과 관용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지하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포함한 여러 남자 교사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청이 특별 감사에 나섰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35명의 교사가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교육계는 닷새에 한 번꼴로 성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데요. 성추행으로 얼룩진 교단, 어디서부터 무엇을 바로잡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폭염주의보 내렸습니다. 보내셨나요?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요. 이 뉴스가 보도되는 후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참 가슴 답답한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사건들 모든 학교에 다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아닙니까? 네, 그렇죠. 참담한 마음인데요. 이 성추행 사건은 이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그런 성추행 사건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가해자가 그 여학생뿐만 아니라 동료 여교사까지 동료 교사까지 추행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학교 교장까지 가해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 그 교육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피해 여교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이 사건이 이제 수면에 떠오르게 됐죠. 교장이 포함된 가해 집단이라는 게 더 기가 막힌데요. 공분을 사고 있는 범위 주로 힘없는 아이들, 기간제 교사들 상대로 그랬다는데요. 그 이제 지난 그 해당 학교에서는 이제 지난해 보통 다른 학교보다 7배나 더 많은 학생들이 뭐 자퇴를 하거나 뭐 전학하거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는 이 가해자의 처벌은 약하고 묻혀지니까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전학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학교에서 이 정도의 사건들이 있었으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장이 연루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게 이제 그런 점입니다. 이게 교장이 연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덮여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아직은 뭐 조사받고 있으니까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의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이 사건을 좀 자꾸 은폐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주장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벼우니까 또 복직이 또 용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그런 학교인 셈이죠. 그렇죠. 그렇게 쉽게 다시 교단에 서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까지 생각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조희연 교육감이 칼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다. 반드시 엄하게 처벌하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복직이 거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상반기까지 성범죄에 연루된 그 징계받은 교사가 한 231명 됐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23명이 학교에 남아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강력한 입법을 통해서 이런 성범죄자들은 교직에서 예. 영구 퇴출하는 예.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요즘에는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는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예방하는 게 이제 한 해에 한 8시간씩 예. 폭행 그 예방 교육을 하긴 합니다. 예, 한 해에? 예, 한 해에. 예. 근데 이제 연간 8시간. 연간 8시간. 예. 근데 이제 이 예방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그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또 그들이 다시 교직에 복직하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 이 예방을 많이 해본들, 예방 교육을 많이 해본들 그 가해자들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예. 또 재범의 가능성도 있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다면 이번 사건의 가해자도 학생들의 그 성고충 상담을 했던 그런 선생이었다요. 아.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상담한 사람도 가해자로 바뀔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입법적으로라도 예. 엄격하게 처벌하고 징계를 하되 다시는 교직에 복직하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성범죄자들은 교직에 남아있지 못하게 하는 예.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 의견들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죠. 예, 그렇겠네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점점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뭐 교사직에 있는 선생님들 대부분은 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아주 일부 이 선생님들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 성범죄 이 가해자들이 돼서 예. 그분들이 이제 전체 교사들에 대한 예. 어떤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예. 일단은 성범죄에 연루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 이제 사실로 밝혀졌다고 한다면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 교직에 복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 그런 강력한 제재가 있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가장 보호받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는 학교의 아름다운 모습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님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덥다 해도 이제 이 더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입추인데요. 다음 주에는 폭염도 한풀 꺾일 거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